이전 영상 그 88번과 90번에서 등가 양압을 같이 산출해 보았고요. 실전에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는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90번 영상 그 말미에 등가 양압을 실전에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등가 양압 평균을 가지고 남아있는 풀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실전에서 등가를 매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체로 외가를 매도하고 있고, 또 외가 매도가 유리하다는 많은 그 연구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10여 년 전 리포트들이네요. 최근에서는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도 행사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보다는 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외가를 매도의 대상으로 해왔네요. 그래서 등가보다는 외가를 주시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변동성이 터질 경우에도 등가보다는 외가 변동률이 항상 크게 나타났습니다. 역시 외가를 주시해야 하는 그 이유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만길의 차트인데, 이 내가와 외가의 그 각도를 보게 되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외가는 별일이 없으면은 양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 등가의 기준도 현재가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라든지 시가가 아닌 현재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 원회의장에는 등가 양압에 왜곡이 발생합니다. 원회의장에는 장중에도 등가가 여러 번 바뀌게 돼 가지고 등가의 산출 기준이 장중에 여러 번 바뀌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표를 만들어서 보고 있는 이유가 먹을 것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현재가를 기준으로 잔존가치를 보는 것이 맞긴 합니다만, 등가 콜과 풋의 가격 차이가 3배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도로는 7배까지 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가의 기준으로 매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외가의 양압 흐름을 구해 가지고 역시 평균을 만들고 그것 대비 현재 양압이 높은가 낮은가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의 새로운 시각은 이론가 대비 현재가의 위치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가보다 높으면 현재가가 그만큼 먹을 것이 남아있다고 보고, 더 작으면 먹을 것이 별로 없다라고 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론가에 대해서는 구하는 방법이 대략 두 가지가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채택하느냐, 또 변수를 어떻게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증권사마다 다른 값이 나타나는데, 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가 항상 그 판단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하기보다는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것을 적용하는 증권사가 늘고 있어 가지고 이제 그 대동소이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베스트 증권에서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당분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DD 데이터를 이베스트 걸 쓰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가이든 이론가이든 델타, 세타 뭐든 간에 변동성이 폭발하게 되면은 모두가 바뀌게 된다는 것은 물론 항상 가지고 있는 한계이겠습니다.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만들어서 배치하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왼쪽 것은 기존의 것이고 같이 만들어 봤던 것이고, 이 오른쪽 것이
지금 이론가를 비교해서 보려고 하는 그 표입니다. 제가 미리 좀 구현을 해 두었는데요. 이 표를 보면은 사거래일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시점에서 당월물 외과의 잔존 가치는 50틱이 남아 있다. 차월물은 123틱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래 행은 이제 전일 대비 증감, 요거는 시가 대비 증감, 전일 대비 시가 대비, 전일 대비 시가 대비 이렇게 돼 있고, 그 아래 마지막 칸은 현재가, 콜의 현재가, 푸세 현재가, 콜의 현재가, 푸세 현재가, 당월물, 차월물, 위클리 이렇게 되는데, 이번 주는 먼슬리 옵션의 만기주이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의 값들은 저 같은 경우 어디서 가져오냐면 통계 창고라는 방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 창고 시트에 보면 이런 그 표가 있는데 이 다른 항목을 포함해 가지고 이 데이터들은 매일 그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1, 2년 후에 분석해 보면 이런 거를 가지고 잔존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의 표는 내가, 오른쪽의 표는 외가에 해당하는 것인데 우리의 관심은 매도에 있기 때문에 외가 옵션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외가만 따로 가져온 표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각자의 그 DD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DD의 그 모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식보다는 행사가를 구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수식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외카콜 행사가를 찾는 수식입니다.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도 기준가에 가장 근접한 행사가를 찾는 그 배열 수식입니다. 이렇게 중괄호가 있는 수식을 배열 수식이라고 하죠. 참고로 이러한 그 인덱스 함수라든지 매치 함수에 대한 활용 방법 등등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신의 DD에 맞게 수정을 해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직접 활용이 안 될 것이므로 화면에 보여드리는 수식을 그냥 참고하시고 수식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간 행사가를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콜, 풋의 행사가들이 구해졌다고 하면은 그 행사가에 해당하는 이 현재가라든지 전일 종가라든지 시가, 뭐 이론가 이런 것들은 그 DD에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일 대비, 시가 대비, 이론가 대비 등등은 간단하게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론가 대비 증감은 현재가 마이너스 이론가를 해주게 되면은 증감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콜에서 산출된 이론가 대비, 풋에서 산출된 이론가 대비 그 증감을 더해주면 외과 옵션에 이론가 대비 증감이 합계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현재가가 이론가보다 높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아직 먹을 것이 남아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매도 기준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지정하는 매도 기준가를 어떻게 지정하는가에 대해서 저만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유 화면에 한쪽 기퉁에다가 내가 외가의 그 기준을 넣어두고 있는데 이것을 직접 손으로 넣을 수도 있고 수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게끔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문을 통해서 잔존일수를 보아가지고 점차적으로 매도 기준 가격이 낮아지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 지금 이 부문이 보기가 나쁘니까 조금 펼쳐보겠습니다. 펼쳐보면 이렇게 이제 되는데
지금 이 보면은 잔존일수, 잔여일수가 20일 이상이면은 매도 기준을 1.2로 하고, 20일 미만 15일 이상이면은 1.0, 그리고 15일 미만 10일이면 0.8, 그리고 10일 미만이면 전부 0.6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매매법과 그 리스크 관리 성격에 맞게 적절히 이 부분들을 수정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월 콜 매도 기준 행사가를 찾아봤습니다. 당월 풋도 동일한 요령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월물은 이 당월물과 동일 행사가로 하고, 위클리는 역시 그 현재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재가가 변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다시 검색을 해가지고 행사가를 업데이트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저의 문제의식과 대안에 대하여 공감하신다면 저와 같은 표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관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매일 저장해 두어서 상당 기간 이게 쌓이게 된다면 이것 또한 지구상에서 유일한 자신만의 지표를 만들 수 있겠고, 또는 뭐 무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